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월북을 했다고 어제 매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뒤늦게 월북 사실을 공식 확인했죠. 북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배경은 뭐고 도대체 어떻게 월북을 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국방연구원의 김진아 북한군사연구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북한에서는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도 뭐 사실상 공식화된 거죠, 이 정도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혔던 설명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네네. 3년 만에 불법으로 분계선을 넘어서 7월 19일 귀향했다라고 발표했고, 한국에서도 뭐 관련 기관들이 30대 이탈 주민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 강화에서 월북하기 전에 놓고 갔을 것으로 보이는 가방 등에서 소지품 발견을 했고, 통장이며 영수증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간 그 경로를 보면 철책 밑에 있는 배수로로 이제 바다로 나간 뒤에 수영을 해서 북으로 건너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단 강화 교동도와 황해 남도 사이에 굉장히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아, 만약에 부유물이 있다고 하면 몸을 네. 좀 의지하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고 할 음,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전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계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철책의 경우에는 광망이라고 센서가 달린 그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절단을 하게 되면 곧바로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철책을 피해서 간 거죠. 그래서 밑에 음, 있는 공간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좀 포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바다로 나가서 수영할 경우에는 이제 도중에 숨을 쉬어야 되니까 물 위로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네네. 요때는 사실은 열 영상 카메라에 감지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결국에는 기상 영향을 받는데 음. 장마 전선이 분명히 그때 있었고요. 아. 만약에 또 주위 부유물이 많다라고 한다면 좀 식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마 자세한 것은 군 당국에서 조사 이후에 밝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군이 경계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국민들이 하시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상이랑은 조금 달리 해상 같은 경우에는 좀 커버해야 되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그렇긴 하죠. 경계라는 게 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해상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 그건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지상 경계가 그만큼 강화되었기 때문에 해상에서 음. 발생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DMZ 같은 경우에는 뭐 CCTV랑 영상 장치들이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또 레이더와도 연동이 되어서 입체적으로 감시를 하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강화되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허점이 이제 음.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육지가 워낙 경비가 잘 돼 있으니까 인제 그 뭔가 불법적인 이동을 하려면 바다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이요. 기본적으로 단골 루트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쪽이 교동도하고 연안군이 2.5km, 이고 강화도랑 개풍군 사이가 지리적으로 이거는 더 가까워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루트인 거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월북했던 김모 씨가 2017년에 황해도에서 수영을 해서 내려올 때 네. 그때는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음. 해병대의 열상 감시 장치에 포착이 되어서 프로토콜에 음. 따라서 이제 인도를 했었는데 이 과학 경계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 보면은 뭐 13년, 2014년, 15년 이때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당시에 수온이 낮지 않은 8이나 9월에 교동도 앞바다에서 이제 주민들이 남한 적이 있고요. 네. 교동도는 특히 또 민간인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어. 민간인이 활동하는 지역은 철책이 일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 남한으로부터 온 이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뚫렸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코로나 확진 검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월북한 사람의 의료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네네. 단로 환전 등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 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북한에서는 중국과 접경 지역 또는 이제 선박을 타는 그 선원들에 의한 코로나 전파가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월북자를 굳이 코로나 의심자로 몰아가는 이유는 네.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위험한 남쪽으로 가지 말라라는 내부 경고성 메시지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북한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는 선전일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북한 내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유입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어딘가에 책임을 이제 돌릴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네. 북한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이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공식적으로 그동안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해 왔잖아요. 국경 폐쇄하고. 실제 북한 내부에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거는 그 추정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아직까지 북한에는 확진자도 없고 그리고 자체 진단 능력도 충분하다라고 네.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왔었고요. 그렇죠. 네, 북한은 지금 당 정치국 회의에서 방역 사업을 최대 과제로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건 의료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뭐 모란봉 구역에서의 위생 방역소를 계속 소개하면서 과학적으로 방역 사업을 한다라고 이제 선전하는 게 결국은 주민들의 불안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에 감염에 되면은 치료할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격리 조치들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김장훈 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고 비상회의. 그래서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제로 이행한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체제로 이행하려면 그만큼 인프라나 어떤 능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굉장히 의료 현실이 열악하잖아요. 네. 우리 정부에 뭔가를 좀 바라는 바가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의료보건 분야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네. 유엔 안보리 제재의 위원회에서 지금 면제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코로나 지원 5건을 포함해서 보건 지원 한 20건 정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여러 차원으로 계속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한국의 민간단체 지원은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도 보건 협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인영 장관이 오늘 취임을 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이 그 청문회 당시에 한미 연합군사 훈련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축소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군사 훈련은 8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고 네. 완벽한 훈련이 아니더라도 길게는 2, 3주 동안 아마 북한의 대남 또는 대미 비난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9월 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하기 전에 사전 실무 작업에 또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진화가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 될 겁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북중 교역을 중단했거든요. 네네.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한 논의들이 사실은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국방연구원의 김진아 연구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